그 저희 어느덧 오늘 하면 다음 주 하면 이제 마무리네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신가요? 네.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많이 되고 계세요. 지금 멘토링도 다 잘하고 계시죠? 네. 혹시 부족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몇 가지 공지사 저희 다음 주에도 이제 마무리 마지막 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학기 말이면 학기 말 시험 끝나면 책거리 이제 저희 끝났으니까 책거리도 하고 저희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도 하고, 또 더 좋은 건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저희 전체적인 1기, 2기 분들 만나서 이렇게 또 교류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또 그런 시간 저희 강사님들이나 또 뭐 저희 총장님도 오시고 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시간 통해서도 또 아마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어제 부산 갔다가 오늘 지금 여기 학교 도착한 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준비가 음악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다른 과정에서 수료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걸 수료식하고 하는데 거기도 작년에 이수하신 분들 그리고 올해 이수하신 분들 해서 수료식 해서 계속 2기, 3기만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자리에서 얻어가시는 게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나 혼자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 외로워요. 이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물어볼 때도 없어요. 온라인 찾아요. 유튜브 찾는데 찾아도 뭔가 딱 이렇게 딱 명쾌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책을 보자니 너무 책에 대해서만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만 쓰여져 있어. 막 이런 답답함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 그동안 한 8주, 9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어느 일부분 해소도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멘토링 하시면서 또 아마 해소는 되셨을 건데 그래도 아마 하시면서는 또 더 많이 생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업하는 건 아주 잠깐의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하시고 뭐 저희 유튜브 올려놓은 자료도 계속 돌려보신다고 해도 한계가 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 전화하시면 저희 심영인 선생한테 전화하시고 저희 그 멘토분들 다 연락처 아시죠? 카톡방 들어가 있고 하니까 연락하십시오. 멘토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딱 저희 12월 3일 멘토링 끝났으니까 저희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책임질 그렇게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 실습이라서 저와 함께 저희 지금 저희 청운대학교 창업 컨설팅 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이 마지막 차신데 공부도 하시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도 하시고 아랑별이라고요. 실제 온라인 쇼핑몰 한 12년 차 온라인 쇼핑몰 지금 12년 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선배들 지금 아랑별이라고 해서 12년째 온라인 쇼핑몰 여러분들처럼 저희 새로 창업 특강 요 때부터 12년 전에 이제 그런 과정부터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쿠팡,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또 기타 11번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아랑별 사이트 같이 이렇게 판매자 활동을 하고 계신 저희 조광래 선생님께서 같이 저희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또 실습이잖아요. 최적화 실습이라 제가 이론적인 부분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광래 선생님께서 또 이제 실제 필드에서 내용 그다음에 이렇게 하셔라. 그다음 혹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판매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아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또 같이 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 상품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예전 거 한번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강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검색이 잘 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그때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로봇가 돌아다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걔는 주로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카테고리에 잘 맞게 들어와 있느냐, 상품명은 잘 설정이 되어져 있느냐, 제조사는 잘 되어 있느냐, 브랜드, 모델명 이런 것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셀러까지도 계속 수집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니 로봇 너희가 우리 스토어 찾아와서 우리 거 검색해 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이트 우리 이런 사이트 하고 있어 로봇사 찾아와라고 네이버에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도 중요하고 상품명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약간 저희가 좀 요약 정리를 하자면 카테고리나 브랜드, 모델명, 제조사 같은 상품 정보 정확하게 넣어주자. 그 다음에 상품명 카테고리에 3개, 브랜드나 제조사명이 3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중구난방, 그리고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 2번 썼으니까 더 잘 검색될 거야? 아니다. 그죠? 한 번에 딱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시고, 핵심되는 키워드, 연관 키워드 약간 뒤로 빼고 핵심적인 키워드는 앞쪽으로 밀어넣고 상품명을 적어준다 라고 했고요. 상품명은 물론 100자까지 입력은 가능합니다. 100자까지 가능하지만 최대한 30자 이내에서 작성하자. 너무 길어도 좋지 않더라.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할 때는 이 제품 등록, 여러분도 오늘 실습하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시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이런 물건 팔아요. 자, 이 물건 파니까 로봇 너희도 나 이런 거 판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네이버 초록색 창에다 검색하면 이제 우리 물건이 앞, 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올리는 거. 그게 바로 제품 등록이다. 제품 등록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걸려야 되더라. 말씀드렸다시피 상품명, 카테고리, 구매평, 데이터, 속성, 가격 비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도 해놔야 되고 상품 정보들을 잘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검색이 잘 되는 좋은 상품 데이터베이스는 중복된 단어 없어야 된다. 상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결하게 30자 이내에서 가자. 이벤트 정보나 판매 조건이나 할인, 쿠폰 같은 정보는 이벤트 필드가 따로 있다. 그쪽에다 넣으셔야지 상품명에다가 우리 15% 할인 이런 거 써봐야 별로 검색되는데 도움 되잖아요. 뒤에 보고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선명한 상품 이미지가 중요하다. 특히나 혹시나 저희 선생님들 중에 패션 쪽 관련된 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패션 보시는 분들, 남자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만 모르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좋더라. 브랜드나 제조사는 정확하게 써준다. 이런 것들, 좋은 상품, 이런 것들 정보 제공도 해줘야 되고 상품몰 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품명 저희가 쓴다라고 하면 자, 30자 내외의 텍스트 저희 이것도 굉장히 많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한데 그죠? 30자 이내의 텍스트 수식어 별로 좋지 않다. 100자까지는 가능한데 가급적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예시로 보시죠. 예시로. 자, 만든 회사명, 그죠? 제품명, 모델명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만든 회사, 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요한 특징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애플의
이거가 뉴 맥북 노트북 이야기하고 있고 15인치 16기가 250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 옷 같은 경우에 직접 만드시는 거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름, 여러분들 제조사,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모델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상품명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겠고 잘못된 거 예시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명 작성하실 때 불필요한 정보 제공하지 말아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아니면 일부러. 자, 몽클레어 대 몽클레어라고 하는 영문명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똑같이 또 약간 중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일한 브랜드의 키워드를 중복적으로 쓰는 건 그닥 좋지 않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깔끔하게 이 브랜드명 써주시는 게 좋겠고, 서스데이인데 서스데이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서스데이 더 쓴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 거 아니다. 영문 어차피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스데이 아일랜드 아니면 서스데이로 하시든지. 찾아보시면 저 유의어 검색 그 키워드 검색하는데 찾아보시면 어떤 단어 둘 중에 어떤 단어 더 먼저 걸리는지 보실 수 있죠? 네. 세 분 끄떡이셨어요. 세 분은 해보셨다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앞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 내용, 배송 내용, 주문 내용, 판매 조건 같은 것들을 이 상품명에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품 15% 할인한데 이런 소비자들이 더 관심 많이 갖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소비자들은 이 제품명, 그 제품 등록과 관련된 상품명이 15% 할인한다는 것보다 가격이 3만 원인데 15% 할인해서 얼마다 라는 게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쪽 필드에서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무료 배송 이런 이야기들,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30자 아까운 30자 내에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이런 부분들을 굳이 빼고 가신다. 뭐 시즌 오프 30%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오프하니까 우리 그 할인되는 파트에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빼고 가시고 앞에서 할인되는 내용, 무이자 할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뭐 좋은 형태의 상품명으로 선호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기존가 정상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의미 없습니다. 하나도. 어차피 가격에서 사람들은 다 찍 그어져서 얼마다 할인돼서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기획, 초특가 이런 것들 했는데 우리 가격하고 다른 데 비교해 다른 데 더 싼 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저희들의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빼고 우리는 상품명 등록하시면 됩니다. 수식어도 저희가 그 판매 초창기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겪는 오류, 그러니까 글쓰기를 할 때 저희가 일상적인 구어체거든요. 이쁜, 최고, 뭐 매우, 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앞에 꾸미는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때는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보면 정말 예뻐요. 누구 기준에서? 판매하는 내 기준에서만 예쁜 거죠. 소비자 기준에서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굳이 뭐 좋은 상품명에 쓰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예쁜, 뭐 신상, 뭐 브랜드 퀄리티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은 좋은 어떤 상품명의 예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많이 빠지는 오류들이. 혹시 저런 것들도 있으니 나중에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A급, 고급, 최고급, 뭐 추천, 인기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쓰시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쓰자.
이것을 막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품명, 제조사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고 셀러명은 가급적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오히려 빼주시는 게 더 좋겠다 라는 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거는 뭐 반복되는 말, 똑같은 말, 비슷한 말 쓰지 말자. 30자 내에 저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쓰시자. 요거 요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왜냐면 저희 영상으로 남겨져서 혹시나 저희 또 다시 돌려보시기 하시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 남겨드리겠습니다. 공고 문구나 그다음 관련 없는 정보나 키워드 이런 것들은 굳이 아까 말씀드렸죠. 단일 배송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빼고 간단하죠. 해야 실제로 네이버 로봇은 좋아한다. 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상품 이미지, 우리 아까 이미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패션 의류 같은 경우는 약간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미지는 해당 상품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해상도 좀 괜찮게 되는 이미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지 크기는 300픽셀 이상 괜찮겠고 패션이나 패션 자판은 한 1000픽셀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더 화질이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나요? 저희 인천 쪽은 남동공단 쪽에 이렇게 그 디자인 센터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지원도 해주거든요. 그런 공간을 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거기 남동공단 그 선한영 말고 원인제형 말고 인더스트리역 앞에 디자인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인천 남동공단 디자인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촬영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컨셉을 가져가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 이 컨셉은 어떻게 좀 홍보하고 디자인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나중에 디자인 지원 사업도 별도로 하고 뭐 패키지 지원 사업, 패키지 디자인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천에 회사가 있거나 인천에 회사가 있어요. 저기. 그리고 기업 혹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역에도 아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미지는 기본 이미지 하나에 추가 이미지 3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찍어 보셨겠죠.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단색의 어떤 제품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보통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좀 만약에 이제 나쁜 이미지다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겠는 거 보시면 뭐 얘는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지? 또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고 뭐 도대체 어떤 건지 뭐 1,000원으로 뭘 배송해 주겠다는 건지 이런 게 잘 안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이미지는 좋지 않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최적화하게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카테고리, 상품명, 상세, 이미지, 판매가, 수량, 정보 제공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 배송과 관련된 거, 할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상품 등록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정보 소스입니다. 정보들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카테고리 정리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고 상품명 아까 100자까지긴 하지만 30자 이내로 하는 거. 상품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미지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얼마냐 현재 재고가 몇 개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력해 넣으셔야 되고 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구시 내용들이 있어요. 없으면 잘 모르겠으면 스마트 스토어에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거랑 비슷한 거 파는 데 거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에 맞도록 맞추시면 되겠다. 그다음 배송 정보 그리고 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설정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내용들 저희 넣는 것들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어야 된다. 상품 정보 제공 공시와 관련된 것들 이것도 태플릿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실습하면서 해당되는 내용도 이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텍스트로 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좋겠고, 편의 기능도 있어. 이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따 입력할 때 노출 설정이나 미리 임시 저장, 저장 기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입력을 하다가 다른 거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공해주는 편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저희 이제 이따가 실습하실 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른 PPT로 넘겨서 저희 조광배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광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임기하실 때 쿠팡 교육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오늘은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게 돼서 제가 뭐 전문 교육하는 게 아니라서 두 번째라 좀 약간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실수가 좀 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스마트 스토어 그 등록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지난번 뭐 교육 과정에서 지금 그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제 바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초원대학교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4학기여가지고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차 자영업자고 뭐 유통관리사 1급도 가지고는 있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함이나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시작이시니까 뭐 그런 생각은 안 드실 텐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드시라고 하시면 이제 저처럼 서울대학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관리사나 전자상거래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면 2급이라고 써놨네. 뭐 1, 2, 3급이 있고 여기도 다 1, 2, 3급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격증을 따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사전적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등록 앞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등록 위주로 할 거니까 요거 부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하려면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뭐 꼭 온라인 유통은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사업을 자영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세요. 장사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친한가. 그리고 요새가 아니라 이제 계속 SNS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플루언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 중,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이 자신감이 있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실 거고 나는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다른 분보다는 뭐 출발선에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신감 가지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요걸 한 번씩 뭐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쪽에서 대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뭐 마중물이라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록할 상품이네요. 등록하서 여러분하고 같이 등록할 건 아니고 어차피 자료는 없으니까 제가 예시로 이 등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판매하시려고 하는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머리 숱을
그 걱정이 있으시고 뭐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없으세요? 네, 좀 나오세요. 걱정 많으시니까. 네, 몇 개 더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다가 나눠드릴게요. 네, 진짜 손 먼저 드시면 됩니다. 네. 야, 그래서 이제 바로 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등록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잠깐만 볼까요? 자, 스마트 스토어 등록. 이거 이제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품을 등록하시고 내가 소싱을 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 파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트렌드에만 민감하게 쫓지 마라. 그리고 의외로 일반적이고 무난한 상품이 스테디셀러란 뭐라군요. 스테디셀러가 날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트렌드에 쫓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이제 직접 하시게 되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 여기 이제 50자라고 했는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50자가 넘으면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50자가 넘으면 50자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자 내외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색 키워드, 요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주시겠어요? SEO 가이드. 예,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좀 작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내용을 볼 건 아니고요. 예. 이 페이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따가 저기 스마트 스토어 등록할 때도 이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으세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해서 그 위에 페이지가 예, 여기 보면 그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뭐 기타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등록하는 아주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것대로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마 좀 보셔도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록을 하다가 경험치가 쌓이시면 나중에 이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은 뭐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이제 등록을 가능하신 거예요. 다시 PPT를. 자, 아까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테고리랑 상품명 할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 태그.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이미지. 목록 사진, 대표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에 맞추시면 됩니다. 상세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HTML로도 가능하고 사진 등록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세 이미지 등록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내용과 설명을 담아야 한다. 그래서 너무 장황하거나 너무 긴 거는 좀 좋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길면 보는데 아무도 좀 그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냥 나가버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너무 길게 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으시고, 아까 디자인 센터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은 이제 사진이나 영상들은 다 어려움 없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상세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디자인 센터 이런 쪽으로 또 알아보시면은 비용도 좀 저렴하면서 퀄리티도 높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하실 때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격은 중요해요, 사실. 왜냐면 뭐 최저가니까 최저가를 많이 찾잖아요. 최저가 쪽으로 이제 그 로직을 이제 만들어주고 막 그냥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나중에 이거죠, 이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오픈마켓이나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 로직이 좀 바뀌어요.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 옵션을 많이 달아가지고 한 상품에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을 뭐 권장까지는 안 했어도 어느 정도 허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복잡해지니까 단품 위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현재는 단품이라고 하는 거는 빨강 노랑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선택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빨강 노랑 파랑 요 정도까지는 그닥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랑 색상하고 패턴하고 복잡하잖아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카테고리마다는 의류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허용을 하는데 다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옵션이 복잡하면 권장하지는 않아요. 어뷰징까지는 아니지만 그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상품 등록을 잘하려면 자주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사실 별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이베이 지금 그 이베이도 마찬가지고 11번가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합니다. 그 나름의 특징들이 좀 있을 뿐이고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등록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뭐 SNS 정보 많죠. 맹신하지 마라.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 사람이든 단위든 뭐 그룹이든 만드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여기 이제 그 그룹별로 다 하셨잖아요. 뭐 그 멘토링 하시는 그런 그룹이나 아니면 달라도 같이 이제 교류할 수 있거나 그 판매하는 상품이 카테고리가 비슷하면은 같이 교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임을 좀 만드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쿠팡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한 달 만에 1년 만에 뭐 몇 억을 벌었다 몇십억을 벌었다 그거는 10% 내외예요. 10% 내외. 10%도 안 되겠습니다. 뭐 100명 중에 1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12년 차니까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최저가 전략들이거든요. 교수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자, 발랄로라고 한번 쳐주시겠어요? 발랄로. 발. 그럼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여기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노출되는 건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이 되는 거죠. 네이버 쇼핑에서 보면은 브랜드 카탈로그라고 있어요. 좀 내려가 보시겠어요, 교수님? 좀 내려가면은 여기 스톱 네. 여기 보면 쇼핑몰 최저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저가인데 최저가 상품 같은 상품 분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같은 상품 아까 그 탈모 샴푸였으면 탈모 샴푸를 다 묶어주는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가격 낮은 대로. 여러분들 그 구매하실 때 다 아시죠? 구매해 보실 때 아시죠? 모르세요? 압니다. 네. 아니 뒤에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교수님 보시면? 네, 이거. 네. 아니 아까 그. 예. 여기 보면 최저가가 43,800원이고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가격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저가에 고민이 많은 거는 내가 43,800원이 아니라 48,8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위권에 묶여요. 노출되는 거 첫 페이지 노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최저가로 묶여가지고 노출이 돼서 그 후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버리면은 사실은 판매가 되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부터 예를 들어 밑에가 50번까지 있는데 아까 그 브랜드 카탈로그로 해서 여러 개가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개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도 어려운데 첫 페이지 안에도 노출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스마트 스토어의 그 정책이 다른 마켓도 마찬가지니까 스마트 스토어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좀 참조하시고요. 브랜드 카탈로그랑 쇼핑몰 카탈로그 쇼핑몰 최저가 차이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브랜드는 말 그대로 브랜드예요. 등록된 브랜드. 예를 들면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 브랜드는 아닌데 그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가져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면 브랜드 카탈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가 있고 상품들이 많으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 카탈로그가 있는 거고 이 쇼핑몰 최저가는 말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 중에 같은 것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를 가주세요. 그래서 가격 비교에 묶이는 거는 전략상 묶이는 걸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묶이지 않는 경우는 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페이지에 계속 노출이 되고 싶어. 그러면 묶이는 것보다는 안 묶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묶인 상품들이 인기가 좋아. 그리고 그게 계속 1페이지에 있어. 그럼 그 묶인 상품 안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안 돼도 2순위, 3순위 되면 내 상품이 팔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판매자의 전략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라고 있어요. 쇼핑 검색 광고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네이버 쇼핑의 판매를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뭐 네이버 광고는 다른 건 없고요. 네이버 쇼핑 광고 검색, 요거는 사실 뭐 키워드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네이버 쇼핑 검색을 할 때 메뉴에 보면 광고라고 해서 한 4개, 5개 상품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품들을 쓰시는 그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따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키워드 검색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 거기서 이제 그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 제가 지금 교육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뭐 광고를 이용하실 때는 이런 사이트 여기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는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이걸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되 한마디만 드리면은 처음에 광고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광고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익을 내는 것 대비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 남는 게 없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광고에 너무 집중 안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제 그 국세청 기준으로 하면 15% 정도가 그 매출 이익률을 영업 이익률을 잡거든요. 근데 거기에 광고 비용이 막 5%, 10% 이렇게 가면 10%만 되면 난 5%밖에 안 나와요. 1억을 1년에 벌었는데 5%면 5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3억 벌어도 1,500만 원 되는 거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좀 해보시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유리한 건 여기 이제 세부 데이터가 또 따로 있고 여기 보면 이제 2%라고 어디가 있지? 있구나 이렇게 있는데 뭐가 다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균 보면 일반으로 보면은 5.63이에요. 수수료가. 그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이런 데는 한 13, 평균 한 11%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13%좀 낮은 게 뭐 5%, 10%짜리도 있는데 평균 잡으시면 한 13%, 11%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더 유리한 건 뭐냐면요. 다른 마켓은 대부분 내가 판매하겠다 올린 금액. 예를 들면 10,000원에 파는데 10% 깎아줘서 9,000원에 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 수수료 그 기준 금액은 10,000원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안 그래요. 저기 스마트 스토어는 안 그래요. 내가 10,000원에 올리고 10% 깎아서 9,000원이면 9,000원이 기준이에요.
그럼 10%면 900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00원이면 1,000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놓습니다. 자, 요거 말씀을 안 드렸고. 자, 아까 제가 저기 검색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SEO라고 해서 나오는 거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 상품이 네이버 또는 네이버 쇼핑에서 봤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봤을 때 적합한 어떤 상품명이나 등등등을 썼느냐, 그리고 잘 팔리고 클릭이 많으냐, 그리고 이 상품이 뭐 어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키워드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나쁜 상품,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배송이라든지 고객 응대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점수가 깎인다든지 그런 건 이제 신뢰도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점수를 조합해서 맞으시면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출도가 좀 높아지시게 되는 거죠. 요걸 아까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도 50자로 했지만 이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 교수님 말씀처럼 30자, 35자 정도 내외가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복사해서 그 상품명을 넣으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타이핑을 하라고 해요. 타이핑. 그게 중요합니다. 타이핑. 복사하지 말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도움이 생겨요. 타이핑하라고. 카피해서 쓰지 말고 직접 타이핑하라고. 그리고 뭐 상품명은 브랜드 상품명 키워드 요 정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경험상으로 쌓이시면은 요령이 생기실 거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검색 태그 같은 경우 쓰는 경우에는 직접 연관이 있고 그 카테고리와 해당이 되는 단어를 조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뭐 이런 말은 안 넣는 게 좋아요. 이거는 카테고리도 나와 있고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그럼 직접 사이트를 그런가요? 잠깐씩. 자, 저희 여기까지 이제 약간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다음 시간 바로 실습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쉬는 시간 할 거거든요. 그 사이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 갖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 하고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빨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하시고 저희 쉬는 시간 거쳤다가 바로 2시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화면도 저희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로그인 해놓고 갔다 오시고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로그인 해놓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오셨나요? 네. 안 되신 분? 예. 이거 좀 누르셔. 각각 1분 정도만 지금 오신 분 계신가요? 자,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른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 메디어 화면 보시면은 복사 등록이라고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네. 그 복사 등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 등록하면은 해당 사항은 없지만 여기 이제 여러 개 등록하시다 보면 이렇게 등록한 상품들이 나와요. 같은 카테고리 상품인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를 또 찾거나 아니면 세부고 이름만 다르거나 색상만 다른 제품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등록되어 있는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니까요. 이거 참조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카테고리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내가 판매할 상품 카테고리를 찾아주시면 되십니다. 본인이 판매하실 상품 또는 가상으로 내가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입력을 한번 해보실까요?
샴푸를 판매를 할 거라 샴푸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샴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중에서 적당한 거를 내가 판매할 거를, 왜냐면은 상품에 따라 카테고리가 여러 개로 나뉘거든요. 샴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가 판매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런 두 가지 기준을 두고 그 상품을 카테고리에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제가 판매할 탈모 샴푸는 일반 샴푸니까 여기 샴푸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품 등록할 때 이 카테고리나 상품명이나 보면 여기 물음표가 나와 있어요. 물음표. 이 물음표는 도움말이거든요. 이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이 도움말 정보에서 찾아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카테고리 다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구독 설정 예약 구매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움말을 참조해 주세요. 자, 상품명을 넣습니다. 자, 메디풀립 샴푸 500ml 탈모 증상 완화해가지고 샴푸라고 하는 상품명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넣으실 상품명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타이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타이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요 밑에 그 녹색 있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이게 그 스마트 스토어는 좀 좋은 점이에요. 딱 누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뭐 글씨라든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는 아까 저랑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상품명 중복 등록이라든가 또는 그 잘못된 용어 같은 거 쓰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게 써요. 그럼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품명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등록하신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50자 이내 입력 권장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자가 넘어가면 이렇게 경고성으로 뜨고요. 탈모, 두피 케어, 저자극이 중복된 단어가 나오니까 이렇게 쓰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그래서 예, 이렇게 다시 고치면은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입력 다 하셨어요? 드릴까요? 자, 입력 다 했다. 아, 저기 주시고. 예. 손을 제일 먼저 드셔가지고. 이거 남성용만 아니에요, 여성분들한테 주니까. 다음에도 손 빨리빨리 드시면 내가 뭐 퀴즈 같은 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퀴즈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손 먼저 드시면. 예. 내용을 넣어. 자,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것까지 보고 안 되신 분은 하시고 간단하게 넘어가죠. 이때 판매가가 있어요. 판매가는 내가 판매할 가격이니까 유기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6만 원에 넣을게요. 자, 그리고 밑에 설정, 할인이 있어요. 할인은 기본적으로 다 설정하는데 전략상으로 할인이 조금 높으면 노출도에 영향은 좀 줘요. 근데 너무 높으면 또 이게 어뷰징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한 10% 정도 넣어요. 10%.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 할인이냐 PC 할인, 모바일 할인 있죠. 우리가 어차피 PC랑 모바일 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할인 체크해놓고 요건 이제 PC랑 모바일하고 약간씩 다르게 하실 경우에 요거 따로 하는 건데 제가 10%라고 넣을게요. 10%. 그럼 10원이 아니라 여기 프로테지를 바꿔줘야 돼요. 원하고 프로테지가 있는데
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1,000원 할인, 뭐 500원 할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10% 할인하시면 돼요. 그럼 18,000원이 됐죠. 판매 기간은 뭐 설정 그냥 120일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요건 여담인데 뭐 판매 기간을 짧게 해서 매진 임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 마음 급하게 해서 또 판매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뢰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적당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면세 상품이 아니면 다 과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과일이 농산물 이런 것들이 면세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시면 다 과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안 되신 분? 안 되셨어요? 두 분 안 되셨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손 드셨습니까? 예? 진짜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건 무슨 비누예요? 경제처럼. 이건 무슨 비누예요? 그냥 손하고 얼굴 닦으시는 세정 비누인데 손 드셨다고요? 마지막 하나 나오는데 드릴게요. 풀빅산이라고 흙에서 나오는 성분을 이용한 샴푸입니다. 자, 다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자, 재고량은 1000개 정도 잡을게요. 이것도 본인 상황에 따라 10,000개 잡아도 되고 1000개, 100개 잡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전략상으로 이것도 적게 잡아가지고 매진 임박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어떤 조급함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워낙 상품들이 많아서 그렇게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옵션 부분은 저희 설명을, 자, 옵션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옵션을 설정함, 안함 이렇게 있거든요.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고요. 옵션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빨간 거 노란 거 정도 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지금 직접 입력하기, 조합형, 한계, 등록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오시나요? 저처럼? 네. 나오시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면 색상 한번 넣어주세요. 색상이라고 넣어주세요. 색상. 여기 뭐 컬러도 있으니까 컬러 되고 색상이라고 넣으시고, 옵션 값에는 그러니까 옵션 명에는 컬러 또는 색상, 옵션 값은 여기 마찬가지로 빨강, 노랑, 파란 거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자, 색상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여기 녹색 옵션 목록으로 적용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밑에 이렇게 색상에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나오죠. 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옵션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빨강보다 파랑이 가격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예를 들면 옵션 가격을 뭐 1,000원이 높다. 파랑은 2,000원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재고 수량, 예를 들어 아까 1,000개 넣었는데 옵션이 추가되면은 처음에는 재고 수량보다는 옵션 수량으로 더해져도 되거든요. 그럼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목록 이렇게 되면 재고가 3,000개로 바뀌는 거, 아까 1,000개에서. 이해되시나요? 네. 빨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재고 수량은 지금 아까 1,000개에서 3,000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재고 수량은 옵션이 있으면 옵션 수량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000개 넣었었는데 세 가지 옵션에 1,000개씩 아니라 3,000개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뀌니까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냥 참조로 아시면 되고요. 옵션은 만약에 재고가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메이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 주문이 재고? 들어오면 재고 어떻게 만들어서 하냐고? 파는 경우. 그거는 예를 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1000개씩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 올려놨는데 하루에 내가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한 1000개가 들어왔어. 그럼 아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매한 고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1000개를 만들려면 며칠이 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게 좀 두렵다. 내가 한 달을 해봐야 뭐 100개 정도밖에 만들까 말까 하는데 1000개가 들어오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수량으로 뭐 100개라든지 50개라든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 100의 1% 확률도 안 생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당하게 팔 수 있는 수량 정도 하시면 되고, 그게 한두 가지 상품이면은 뭐 내가 관리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개, 100개 이렇게 상품이 많잖아요. 관리가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럼 뭐 1000개든 10,000개든 임의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잘 팔리는 상품이나 재고 관리가 필요한 상품은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관리하시면 돼요. 자, 옵션 다시 볼까요? 그래서 설정함으로 체크하시고 직접 입력하기 조합형. 요거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럼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요거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옵션명과 옵션 값이 있잖아요. 거기 옵션명에는 색상이면 색상, 사이즈면 사이즈,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시면 돼요. 내가 판매할 상품.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색깔이면 색깔, 사이즈 뭐 X, 라지, 뭐 미디움 이러면은 그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그런 기준으로. 복잡한 건 있는데요. 지금 복잡한 건 할 때가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왜? 잠시만요. 어떻게 되고?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이거 어떡해? 자, 본인들이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맨 위에 대표 이미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 곱하기 이걸 누르면 요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데를 누르면은 사진 보관하면서 할지 내 그 컴퓨터 폴더에서 할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사진에 보통 다 보관하고 계시니까 내가 찾은 폴더에서 사진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요건 다 아시죠? 뭐 청구 파일다 이거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사진은 9장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작게 해서 보이시면 모르겠는데 흰 배경에 저렇게 상품 사진이 가운데 맞춰져 있는 게 기본이에요. 저기에서 뭐 그 글씨 텍스트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상품이 2개, 3개 뭐 모델이 있다던가 좀 복잡해지면은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는 저렇게 그 심플하게 단순한 이미지를 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추가 이미지가 있으시면은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3장만 더 추가로 준비를 했는데 9장까지 가능하니까 이게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상품을 저렇게 대표 이미지 하나만 봐가지고는 무슨 상품인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품인지를 좀 더 알려면 대표 이미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라든지 뭐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에 좀 가능한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주는 게 구매자들에게 구매 그 욕구를 높여주는 데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 장 넣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사진 입력 다 끝나셨어요? 예, 넘어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예요. 하나는 1000에 1000 사이즈 꼭 원하는 사이즈 맞춰주라는 거랑 그다음에 대표 이미지처럼 원하는 기준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흰 바탕에 상품 요거를 해주라고 하는 거고요. 동영상은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이제 그 미디어 영상 매체 시대니까요. 동영상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 동영상 사이즈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 근데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저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 귀가 좀 다른가? 졸려요. 울리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오면 완료. 동영상 없으시죠? 네. 예,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 용량이나 이런 거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영상 타이틀 제목은 그냥 제가 타이핑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3%만 넣을게요. 자, 상세 설명. 상세 설명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HTML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트들도 다 HTML도 되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도 되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시는데, 그 스마트폰은 그냥 여기 HTML로 바로 그냥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HTML 뭔지 아시죠? 예. 그 일종의 호스팅 주소니까 내가 등록하고 싶은 상품의 이미지를 그 호스팅 사이트에다 만든 다음에 그 주소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 에디터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나와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HTML 아까 그 HTML 주소에서 그냥 저장해도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 에디터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에디터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효과적으로 편집도 가능하니까 이거를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HTML 밖에 있는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HTML 안 하고 지금 사진으로 등록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사진 있죠. 여기서 등록해도 되고 여기 더하기 있죠. 여기 사진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죠. 이거 사진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등록하실 때는 그 보통 이제 860 가로 사이즈고 길이는 보통 10,000, 20,00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용량들이 커지고 길이들이 길어져가지고 예전보다는 길이에 대한 제한이 좀 줄었어요. 옛날에 200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너무 길거나 용량이 크면 이 로딩이라고 하죠. 로딩. 고객들이 구매할 때 로딩하는 시간이 걸리고 요즘은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로딩이 오래 걸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좀 길다 싶으면 좀 자르시는 게 좋아요. 적당하게. 그래서 용량으로 보면 1메가라고 그러나? 1메가바이트라고 그러나? 킬로바이트나 메가인가요? 그러니까 1000킬로바이트 밑에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용량으로 치면.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여기 뭐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편집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편집을 이렇게 하면 쓰다 저렇게 할 수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도 뭐 오기까지는 또 개인적인 스킬이라 설명을 길게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HTML로 등록할 수 있고 사진으로 등록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안 보여요. 요거는 나중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시 보면 돼요. 내가 등록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러면 아 제대로 등록했구나. 그럼 다시. 자, 사실은 뭐 기본적인 거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상품명 입력 다 하셨죠?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체크해서 빨간 글씨 나오신 분은 고치시면 됩니다. 자, 고치셨어요? 아까 키워드 뭐 50자 이내 또는 35자 이내 그리고 중복되는 단어 없고 그 다음에 그 상품과 관련이 없는 그 단어 쓰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하셨으면 내려가고 그래서 가격 자 2만원에 팔 겁니다. 그러나 10% 할인해서 실제 가격은 18,000원. 자, 판매 기간은 120일 동안 일단 하겠습니다. 이 판매 기간은 120일 하면은 120일이 지날 때쯤 되면 이렇게 나와요. 품절, 인방 이런 게 나오는데 스마트스토어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스마트스토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나오거든요. 품절 기간 일주일 남았다고 그러니까 판매 중지 기간 일주일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은 잘 설정하셔야 돼요. 열심히 잘 팔고 있었는데 판매 종료돼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노출도가 쫙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시고요. 잘 체크하시고 자 일반적으로 연쇄 상품이 아니면 다 과세입니다. 과세 체크하시면 되고요. 재고 수량은 내가 팔 만큼 그리고 아까 옵션 말씀드렸죠. 여기 뜨는 거에서 직접 입력하기 설정함 옵션 설정함 하시고 직접 입력하기 조합형 그 다음에 옵션명의 색상 그 다음에 옵션 값에서 빨간 거랑 파랑 그 다음에 옵션 가격이 추가 가격이 있으면 여기 1,000원 2,000원 넣어주시고 없으면 다 0이에요. 없으면 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고 수량은 여기다가 내가 2,000개 할래. 그래서 일괄 수정해버리면 2,000개가 되는 거고 또는 100개만 할래. 100개 개별로 얘는 100개야. 100개밖에 없어.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셔도 해보시면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 아까 말씀드렸죠? 자, 대표 이미지 여기 사진 보관함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아마 쓰시는 분에 따라서 또 편리하고 불편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컴퓨터 제 폴더에 하는 게 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하면 거의 안 썼어요. 그거는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 자, 내 폴더에서 사진 올려서 하고 요 밑에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라든지 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동영상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 HTML로도 가능하고 여기 스마트 에디터 들어가서 HTML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게 선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물 하나 남겨놨을 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상품 주요 정보 모델명은 모델이 있으면 넣어주세요. 근데 모델명의 장단점은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 그 텔레비전 삼성이 S니까 S-100이다 이런 모델이 있어요.
그럼 그걸 넣어주면은 노출 때 유리해요. 근데 내가 브랜드가 남들 다 파는 브랜드고 가격 경쟁이나 이런 거에 유리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모델 번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쇼핑몰 최저가 나는 맨 밑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 그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셔야 돼요. 모델명이 있어서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묶이고 하이번호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만 참조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델명을 넣어주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모델명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도 당연히 넣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말한 모델명이나 브랜드명은 같은 의미예요. 넣고 빼고는 본인 판단이신데 일반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여기 모델명에는 뭐 이렇게 메디풀빅 샴푸니까 메디풀빅 샴푸라고 뭐 모델번호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임의로 넣는 거예요. 브랜드는 메디풀빅이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제조사는 자, 여러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조사 없으면 그냥 위로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셨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그냥 넣으면 돼요. 없으면 빼고 있으면 넣어주시고. 아 참, 근데 여기 보면 빨간 점이 있죠. 빨간 점 보이시죠? 상품 정보 옆에 빨간 점 있잖아요. 요거는 필수예요. 요걸 안 넣으시면 안 돼요. 필수 정보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거 나와요. 요거는 꼭 필수니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나 상품에 따라서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은 말 그대로 그 상품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상품인지. 이걸 넣어주면 고객에게 정보 전달이 더 많이 되니까 유리하겠죠. 카테고리나 상품에 따라서 속성 정보가 안 뜨는 것도 있어요. 다 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세정력 거품 나오고 머릿결도 좋고 상쾌하고 저자극이고 트러블, 뭐 각질, 뭐 유분 제거 이런 거 해준다. 모공 강화 5개까지네요. 그러면 모공 강화 해놓고 뭐 트러블 케어 빼볼까요? 자, 헤어 타입은 모든 모발명. 이거 속성 나오신 분 계세요? 예. 그러면은 그 속성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안 나왔나 보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예. 아까 모델명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마 마스크라고 예. 그거 파는 사람이 저보고 좀 팔아보라고 예. 허락했거든요. 예. 구두로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대마 모델명이 대마 마스크 하고 검색했더니 찾기에서 그 사람이 올린 게 예.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럼 그거를 그대로 올려. 제가 똑같은 상품이면 그대로 올려셔도 돼요. 좀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해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삼성 텔레비전 뭐 S100이다. 그거는 누구나 팔아도 S100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이야. 그거는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S100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점 다르고 뭐 그 할인마트 다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100-1, S100-2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S 시리즈 같은데 전혀 다른 상품, S51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품을 넣으면은 어뷰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쪽이나 아니면 경쟁사 쪽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신라면, 뭐 삼양라면처럼 일반적인 라면을 그대로 팔 것 같으면 그 모델명에 넣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델 번호에 오류라든지 이런 문제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아, 자, 이건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자, KC 인증은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금융치료, 경제치료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즉, 뭐, 그 행정기관, 뭐 음식 같은 거 하면은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식품위생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과장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위해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이 있는 상품 또는 인증이 있어야 되는 상품들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거 입력을 하려면은 인증번호 뭐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이다 그러면 인증 기간 넣어야 되고 번호 넣어야 되고 좀 복잡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민감한 제품이 아니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인증번호 없으면 해요. 하고 어떻게 하냐? 상세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룰을 제공한 거지 법적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하실 때 이런 거 놓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라고 권장사항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되는 이미지에 그 해당하는 정보가 있냐 없냐. 그래서 막 클릭해서 조회해가지고 찾아보는 그 뭐라고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 세부 정보를 들어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들어와서 내가 등록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보느냐? 상세 페이지, 상품 제목 또는 대표 이미지 이런 걸 보고 이거 문제 있네? 신고. 그래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금융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어디에? 상세 페이지, 상세 설명에 넣어주셔야 돼요. 인증번호, 뭐 원산지, 제조사 또는 그 효과, 뭐 치료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문구들을 쓰면 안 되는 상품은 쓰면 안 돼요. 의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의료기가 아닌데 의료기기처럼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상세 설명에 다 하는 거예요.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하는 방법도 설명하면 좀 복잡하고 뭐 인증 어떻게 되니까 그냥 인증번호 없음 하시고 상세 설명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산지는 국산, 뭐 중국이면 해외, 수입산, 뭐 그래서 아시아, 대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좀 시간이 35분이구나. 좀 빨리 가야겠네요. 두 번 정도 하고 싶었는데 심하다 보니까. 자, 인증번호 입력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한 걸로 이해하셔가지고 상세 설명에 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원산지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상품은 국산이니까 국산으로. 자, 상품 상태는 여러분들 다 대부분은 신상품 파실 거죠? 그럼 신상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중고품은 체크하시면 되는데 저도 중고로 등록한 적은 거의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신상품 체크하시고요. 제조일자, 유효일자는 필요할 경우에 넣으세요. 여기 빨간 표시 없죠? 빨간 표시 없으면 필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성년자 구매, 뭐 담배, 술, 뭐 탈, 뭐 이런 거, 무슨 의약품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은 다 가능이겠죠. 자, 상품 정보 고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정보 고시도 여기 보면 해당하는 카테고리 같은 게 있어요. 카테고리.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군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체크를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생활화학 제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 걸 한꺼번에 등록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세부 정보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이 상품을 하나만 등록하고 오늘 하루 동안 이것만 할 거야. 또는 뭐 일주일 동안 한 두세 상품만 등록을 할 거야.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품을 여러 개 좀 많이 등록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일이 등록하기 어려우니까 주요 정보만 넣는 그냥 약간의 팁이에요, 팁. 이것도 해보시면 되는데 그냥
기타 재화라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기타 재화라고 나오거든요. 기타 재화. 기타 재화 체크하시면은 좀 간단한 명만 있어요. 여기 품명, 뭐 샴푸겠죠. 무슨 그리고 모델명은 아까 메디풀빅 샴푸라고 제가 했으면 메디풀빅 샴푸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면은 어디에 정확히 정보들을 많이 기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넣었으면 어디다?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상세 페이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상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구매자나 관계기관에 알리고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증번호, 원산지, 제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알파 필요한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다 넣으시면은 여기 기타 재화로 체크하셔가지고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 바쁘신데요. 네. 그 대량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뭐 네이버, 쿠팡 여기저기 막 개설해 놓고 네. 그냥 프로그램으로 대량 등록하면 내가 아무것도 손 안 대도 돼요. 대량 등록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회사가 있어요. 프로그램 쓰는 회사가 뭐 예를 들면 플레이오토, 뭐 이셀러스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내가 등록하고 싶은 사이트가 뭐 스마트 스토어부터 쿠팡까지 한 10개쯤 그러니까 있다고. 그걸로 대량 등록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10개쯤 있잖아요. 그럼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서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10개를. 내가 수기로 직접 하려면 10군데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쓰면 이거 유료겠죠, 대부분. 아 근데 네. 그것도 여러 개 등록하는 게 그렇고 대량이라는 건 상품 개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 엑셀이라든지 이런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가 오늘 1000개 등록하고 싶어 그러면 1000개 그 상품 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상품 대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쫙 입력될 거예요. 상품 대장에는 뭐만 있어요? 본인이 등록하고 싶은 상품. 예를 들면 상품의 코드? 아니 그게 아니라 상품 대장은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도 있긴 있거든요. 도매 사이트 이런 데서요. 근데 어쨌든 내가 등록하려는 기본 정보는 하나의 양식에는 있어야 그런 돼요. 거를 몇백 개를 일일이 하기 수업을 힘드니까 나가고 나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일일이 하기 네. 힘드니까 그거 쓰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상품 정보 보시는 이렇게 기타 재화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상세 설명 참조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보다는 직접 내용을 입력해 주시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한꺼번에 막 대량을 하실 때는 상세 설명 참조 뭐 이렇게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등록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배송으로 넘어갈게요. 배송은 뭐 택배사 선택하고요. 뭐 CJ 택배, 배송, 택배 소포 등기 이거 기본입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건 개인차고 일반적인 건 배송, 그 다음에 택배 소포 등기예요. 그리고 택배사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내가 계약한 택배사겠죠. 그리고 일반 배송, 오늘 출발. 이건 뭐냐면요. 일반 배송은 내가 오늘 보낼 수도 있고 내일 보낼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출발은 내가 지정한 시간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오늘 출발하면은 여기 14시라고 나오잖아요. 14시 전에 저한테 결제가 된 거는 오늘 꼭 보내줘야 돼요. 그게 오늘 출발이에요.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되냐?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그래서 수제 상품 같은 경우 날짜가 바로바로 못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오늘 출발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스피드 시대니까 오늘 출발 체크하는 게 아무래도 노출 때 유리합니다. 자, 오늘 출발 뭐 출발 가능성이 하면 뭐 필요했다 하시면 되고요. 묶음 배송 가능을 해놓으시면 돼요. 묶음 배송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사이트, 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모두 1번부터 100번까지 중에 섞어서 해도 다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즉 발송지가 같으면 묶음 배송, 다르면 묶음 배송이 아닌 걸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불가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복권 배송을 해주시는 게 유리해요. 배송비 조건부 무료 3,000원, 5만원. 자, 조건부 무료는 뭐냐? 5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무료고 5만원 미만이면 3,000원의 배송비를 내라 이런 뜻인데 아시죠? 이건 다 구매하셨으니까. 예,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불 또는 선결제 뭐 해주시면 되고요. 출고지는 내가 상품을 보내는데 주소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뭐 사업장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집 주소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사무실 반품 교환은 마찬가지로 편도는 3,000원, 왕복은 6,000원. 이건 상품에 따라 다르겠죠. 비싼 상품은 10,000원도 될 수도 있겠죠. 더 비싼 것도 있을 거고. 반품 교환지는 실제 반품을 할 주소지. 반품 안심 케어는 뭐냐면요. 요거는 요 일종의 보험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무료 반품이에요. 내가 반품하고 싶으면 변심이든 불량이든 상관없이 반품비는 안 돼요. 사업자는 이거를 체크를 해놓게 되면요. 일종의 한 건당 얼마씩 나가요. 그리고 대신에 반품권에 대한 반품비를 그 보험사에서 스마트에서 계약한 보험사에서 롯데보험이나 그러는데요. 거기서 6,000원에 6,000원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여튼 반품 안심 케어도 설정을 하면 유리한데 요거는 좀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AS 특이사항, AS 전화번호, AS 안내 이런 내용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빨간 점이 있으니까 필수예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추가 상품 말 그대로 뭐 추가할 상품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구매 혜택 조건 최소 구매 수량은 뭐 상품이 최소한 몇 개 정도는 구매를 해야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 좀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빼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돼요. 최대 구매수량도 마찬가지고 복수 구매 할인 이런 거는 뭐냐면 고객한테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 그 다음에 무이자 이런 건 다 메리트예요.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이게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런 걸 해주면은 고객한테 유리하니까 노출 점수도 높아진다. 그래서 복수 구매는 뭐 몇 개 이상, 몇 원 이상, 그 다음에 그럼 판매가에 뭐 예를 들어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 다음에 판매가에 2%다. 3개 이상 등록하면 2%, 아니, 구매하면 2% 할인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포인트는 구매를 하면 무조건 포인트 몇 프로 주겠다? 1% 주겠다, 뭐 10%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이자는 몇 개월까지? 뭐 36개월까지 또는 9개월까지. 요거는 판매자가 그 수수료를 일정 부담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은품은 사은품이 있으면 사은품 내용하고 뭐 비누 그 다음에 여기 상품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는 뭐 여기 예시가 있죠. 예시처럼 이런 내용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검색 설정. 자, 태그는 아까 그 키워드 중요하다고 그랬죠. 몇 개만 넣어볼까요? 자, 제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2개만 넣었어요. 하나는 두피 샴푸, 하나는 탈모 기능 샴푸라 이렇게 태그를 넣었는데 여기도 좋은 거는 이렇게 하면은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빨간 글씨가 써요. 이건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꼭 필요하다 그럼 넣으셔도 되는데 네이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노출을 안 시켜버려요. 빨간 글씨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빨간 글씨 안 나오는 키워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10개까지거든요. 10개를 잘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타이틀 뭐 메타 디스크나 물음표에서 좀 참고를 해주세요. 판매자 코드는 내가 판매할 코드니까요. 내가 임의로 넣으면 돼요. 뭐 S-100, 뭐 S-2000 이렇게 해서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가 뭐 유일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은 이게 그 쇼핑 윈도우 이런 거 같이 하시는 경우에 하는데 그냥 온라인만 하실 것 같으면 이거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비교 사이트를 네이버 쇼핑은 기본이고 다 나와라는 게 있어.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되는데 노출되는 게 여러 군데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러면 다 나와 체크하시면 되고요. 전시는 전시 중으로 하셔야겠죠. 전시 중지면 노출이 안 됩니다. 다 해놓고 전시 중지를 해놓으면 안 돼요. 전시 중. 알림받기 전용 설정 이러면 알림받기 하는 고객만 되니까요. 이런 거는 안함으로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맨 아래 보면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해주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등록한 정보에 문제가 없으면 빨간 게 안 나와요. 빨간 점이. 문제가 있으면 빨간 점이 나와요. 태그는 뭐냐? 태그를 2개밖에 등록을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태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를 다시 잘 심사숙고해서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브랜드 안 넣고 뭐 제조사 안 넣었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다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상품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장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노출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 상품들이요. 자, 이렇게 나오시나요? 등록되셨어요? 되신 분? 저장해서 했더니 되신 분? 예, 한 분? 두 분? 두 분밖에 안 돼. 다 아이디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다 입력을 안 하셨구나. 저기 세 분. 다 정보를 입력을 안 하신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있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등록이 되면은 자,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도 나오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시간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좀 오래 걸리네요. 제가 교육을 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등록을 마저 정보를 입력해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등록해서 잘못했으면 그냥 판매 중지 삭제 처리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은 처음이시니까 잘못된 걸 다시 하시고 다시 또 재등록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셔도 되거든요. 잘못 등록했는데 어떡하지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우면 되고 지금 등록하던 상품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모를 사람 없어요. 실시간으로 볼 사람 지우면 됩니다. 다시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업이나 뭐 할 때 적극적이신 분들이 제일 유리해요. 모르면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도와주고 물어봐야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저기 이메일 적어놨는데요. 뭐 사진 찍으셔가지고 판매하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오늘 교육받은 누구다 라고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물로 받으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거 상품 사용해보니까 괜찮다 라고 하시면 뭐 그때 연락 드려도 되시고요. 자, 혹시 끝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한 분만 딱 제가 질문. 예. 아니요, 제가 직접 생산한 건 아니에요. 다시 재소식. 아니 제가 총판으로 물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완전 타입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 위탁도 가능하니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그거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전화는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이메일을 주시면 이메일로 문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교육 좀 부족했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분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약간 그 저희 실제로 이제 그 스토어로 활동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상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 제가 밖에 나가서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처음이라서 아마 많이 버벅이실 거고 많이 어려우실 건데 연습해 보시는 것밖에 답 없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멘토분들 아니면 저희 밖에 아니면 저희 아까 사진 찍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 다 그렇게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같이 그 교육해 주신 저희 조금에서 다시 한 번만 박수. 쉬시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